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오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둔화한 것으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연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대규모 항공편 취소에 이어 어제 연방항공청의 전산 고장으로 다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미국 항공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원인 조사 결과 전산 고장의 원인은 해킹이 아니라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항공대라는 조종사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연방항공청 전산 시스템이 전날 밤 문제를 일으킨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연방항공청은 시스템 재부팅 등 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아침 일찍 내려진 운항 중단 명령은 오전 9시께 해제됐지만 오후에도 운항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항공 차질은 작년 연말 수십만 명의 여행객 발을 묶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의한 결항 대란에 이어 약 2주 만에 빚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국가 항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이민 120주년과 한인의 날을 기념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기념 성명은 오늘 오후 1시에 30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되는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백악관은 행사 예고 자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계 커뮤니티 리더와 함께 특별 화상 브리핑을 주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주한인 유권자 연대도 연방 하원 건물인 레이번 빌딩에서 앤디 킴, 영킴 하원 의원과 한국계 의회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정규직을 대상으로 16일부터 휴가 일수에 제한 없이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간 더 유연한 근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와 구인 구직 웹사이트 링크트인 등 몇몇 정보기술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월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는 간부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관리자들의 관련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한 직원들에게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져 회사 입장에서도 유용한 제도라고 미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처의 한 화학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9시쯤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중소도시 라살의 화학약품 제조업체 카러스 케미컬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정오쯤 큰 불은 잡았지만 만약에 사고와 잔불 진화 등을 위해 공장에서 작업하던 직원을 비롯해 현장 주변에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현장 주변에 녹색의 산화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절대 만지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표적 삼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무비자 환승 관광까지 배제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반면 그동안 입국 제한 문제로 날을 세워온 미국에는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항공편 운행 정상화를 환영한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불투명한 역학 정보와 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발 입국 문턱을 올렸는데요.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을 XBB 변이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역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방역적 측면에서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은 셈인데요.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 양국에는 이틀 연속 보복 조치를 내리고 반대로 미국에는 러브콜을 보냈다는 게 의아합니다. 이를 두고 전형적으로 강자인 약한 모습, 한미일의 갈리치기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 도심에서 승용차가 행인을 덮쳐 1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광저우 공안당국은 어제 오후 5시 25분쯤 도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행인에게 돌진해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사고 당시에 가해 차량이 도심을 고속으로 질주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뒷차에서 내려 하늘에 지폐를 뿌리고 광동성 당서기인 황콩밍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22살의 남성인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